이번 단원에서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식 속에 문자가 들어가면 문자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놈의 문자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런데 왜 식 중간에 문자가 들어가야만 하는 거지 이제?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할 때는 뭐예요? 숫자를 계산해서 답을 내면 되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그 중간에 거꾸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답이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원래 있는 것 중에 뭔가 하나를 모르겠어. 그자? 그거를 알아내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걸 찾기 위해서. 계산해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결과값까지 있을 때 원래 있는 애들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 박혀 있단 말이지. 예? 그걸 이때까지는 뭐 어떻게 사용했어 우리가? 동그라미나 세모나 네모로 써놓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동그라미나 세모나 네모와 마찬가지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대신에 A나 B나 X나 Y나 Z나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자. 도훈아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문자는 문자야 숫자야? X나 Y나 A나 B나 이런 애들 문자예요 숫자예요? 잘 봐. 숫자야. 값을 모르는 숫자야. 계산만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는 전부 다 뭐 취급을 해줘야 돼? 숫자 취급을 해줘야 돼. 숫자 대접을 해줘야 돼. 값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만 못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자식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x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죠? 2 곱하기를 생략을 해서 쓰기로 약속을 했어. 왜 그럴까? 우리가 책에 인쇄체로 이쁘게 써져 있으면 곱하기하고 x하고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 손으로 쓰면 어때? 곱하기하고 x하고 구분하기가 힘들었었어. 예전에. 언제? 맨날 얘기하는 그 그리스 시대 때. 그래서 문자하고 숫자 또는 문자하고 문자끼리 사이에 곱하기가 써져 있으면 그 곱하기를 생략하기로 한 거야. 우리가 주로 미지수로 많이 사용하니까 구하고 싶은 그 어떤 수로 사용하는 x하고 곱하기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곱하기를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쓰자. 그리고 문자를 숫자 어디에다 쓰자? 곱하기를 생략할 때. 아 이거 지금 어떤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숫자를 문자 앞쪽에다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왜? 나중에 하는 얘기지만 이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개수라고 불러요. 맞나요? 예. 숫자가 문자 앞에 있어야지 계산하기가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쓴다고. 이렇게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선생님? 하나의 약속이야. 너 이름이 왜 도훈이야? 이유가 없어. 예? 어른들이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약속이에요.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고. 곱하기는 어떻게 하자?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그 다음에 숫자는 곱하기가 생략된 다음에 숫자는 문자 앞쪽에다 써준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자끼리의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자끼리 곱. 만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치도록 하죠. x 곱하기 x 곱하기 a 곱하기 y 곱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얘 정리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곱하기 기호는 전부 다 생략을 할 거고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됐습니까? 자 문자끼리 곱에 곱이 쭉 써져 있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순서? 알파벳 순서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돼요. A, C, X의 2제곱, Y. 거듭제곱을 배웠으니까 X를 괜히 두 번 써줄 필요는 없겠죠? 맞습니까? 예, 요런 규칙으로 정리를 가능하면 해준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같은 문자의 곱은 어떻게 써? 앞쪽에서 배웠던 거듭제곱으로 사용을 한다.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쓰기 위해서. 됐어요? 예. 그 다음 나눗셈 기호는 어떻게 될까 이제? 어지간하면 나눗셈 기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빼기 기호는요? 빼기 기호는 써요. 음수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빼기 기호는 쓰는데 나누기 기호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쓴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나와요. 문제는 나오는데 문제에 나누기 기호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 5가 섞여 있으면 만약에 x 나누기 y 이렇게 돼 있으면 뭐? x 곱하기 y분의 1로 바꿔 쓴다는 얘기야. 이 나누기 기호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사용하는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해놨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바꾸면 돼? y분의 x로 바꿔주시면 되는 건 아니겠나. 이런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밑에 분모 1이 있으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원리는? 됐습니까? 예. 문자식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앞쪽에 보면 대입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와 있을 거야. 대입. 대입이 뭘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학 용어가 거의 100% 한자로 돼 있어요. 한자 뜻을 좀 알고 있으면 한자 뜻만 풀어보면 되거든요. 대신하다 할 때 그 대자야.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다 할 때 입자, 입구할 때 그 입자야. 대신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x 3x 마이너스 2y는 7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x에 대한 식,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 식 안에 문자가 x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뭐야? y 자리에 y가 얘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를 밀어 넣으면 되잖아. 맞나요? 이걸 대신 집어넣는다 해서 대입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책에도 제대로 써있진 않을 거야. 대입의 원칙이 뭘까? 대입할 때 원칙. 대신 집어넣을 때 원칙. 잘 기억하세요. 뭐? 괄호 치고 넣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절대로 부호나 아니면 숫자를 틀릴 일이 없을 만큼 계산을 잘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어. 실제로. 언제쯤?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쯤. 연립방정식 정도까지 풀고 나면 뭐 이 정도쯤 되면 괄호 안 쳐도 눈으로 풀면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럼 그렇게 해요. 괜찮습니다. 계산 속도 빨라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런데 내가 자꾸 계산 틀린다. 부호가 자꾸 틀리고 그런다. 그럼 대입할 때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 돼. 그래야지 계산이 안 틀려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계산이 빨라지기 시작하면은 눈으로 풀면서 막 집어넣어. 알겠습니까? 사실은 괄호를 안 치고 눈으로 풀면서 집어넣어야지 속도가 빨라.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틀린다고. 됐나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3x 마이너스 2에 뭐? x 플러스 2. 됐나요? 7. 됐니? 이로써 바로 풀어놓으면 돼. 3x 마이너스 2x 뭐야? 분배 법칙 불러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2x 맞아?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니까 얼마? 왜 0이야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다. 누가 더하래 곱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정답. 틀 수도 있지. 7 뭐이? 정리 좀 해놓자고. 3x 빼기 2x 맞습니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이건 조금 이따 뒤에 방정식 푸는 데 가가지고 해야 되지. 아직은 문자식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저 정도 해보시면 돼요. 됐어요? 예, 아직까지. 너는 계산할 줄 알겠지만. 됐나요? 네. 저런 걸 이제 대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해봐야 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문자식이 하나 나와 있을 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2x 플러스 7y 마이너스 9 이런 식이 하나 있다 칩시다. 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 이런 식을 문자식이라고 하기도 해. 왜?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냐?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다자는 마늘 다자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됐나요? 그럼 항에 대해서 또 좀 이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다항식.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을 1차식이라고 하기도 해. 이것도 정한 거야. 지금 문자의 차수가 몇 차죠? 귀찮아서 안 써놨지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맞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의 제곱 붙어 있으면 이건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에 붙어있는 가장 높은 차수로 그냥 문자식의 이름을 정하자. 그렇게 했었어. 내가 안 그랬어?
예전에 어떤 수학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자라고 정한 건데 지금 내가 써본 식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차수가 전부 다 1차이기 때문에 1차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문자식, 문자의 차수가 최고 차수가 제일 높은 차수가 1차니까 1차식. 그럼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다항식이 되고 안 되고의 정의가 뭐냐? 항이라는 녀석이 두 개 이상 있는데 따라서 이런 건 단항식이에요. 곱하기나 나누기로 묶어서 연결되어 있는 애를 하나의 항이라고 불러. 됐습니까? 하나의 항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그러면 항이 하나죠. 아니 선생님 2도 있고 x도 있잖아요.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 아니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돼 있으면 왜 하나의 항이라고 불러요? x 값을 몰라서 계산을 못한 것뿐이야. 원래 숫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곱하기나 나누기가 계산 우선이지. 더하기 빼기보다. 맞습니까? 원래는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x값을 몰라서 계산을 못 해본 거니까 숫자 하나로 본다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항이 몇 개야? 봐봐. 이 식은 항이 몇 개입니까? 왜 그래 또?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까지만 하나의 항이라고 그랬죠. 항이 몇 개야?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항을 구분하는 건 더하기 빼기로 끊어졌을 때 항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요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도 문자항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 숫자만 딸랑 써져 있는 항은 뭐라고 볼까? 숫자만 딸랑 써져 있는 것도 하나의 항이야. 항은 뭐라고 볼까? 얘는 언제나 숫자잖아. 문자가 안 끼어 있잖아.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항상할 때 그 상자야. 항상 어쩐다 할 때 그 상자. 상수항. 됐습니까? 얘네 둘은 문자항. 다시 한번 항 몇 개? 항 몇 개? 세 개. 요것도 하나의 항, 요것도 하나의 항, 요것도 하나의 항. 항이 세 개이기 때문에 무슨 식? 다항식. 요딴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뭐? 단항식이라고 불러. 짧을 단자가 아니에요. 하나 단자가 또 따로 있어. 한자 중에 1을 뜻하는 단자가 있어요. 그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까? 2x 플러스 7y. 이건 무슨 식일까? 여기서부터 다항식입니다. 뭐라고 그랬어 아까? 항이 두 개 이상이에요. 다항식이야. 항이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다항식. 됐나요? 예. 그럼 이런 거.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건 뭘까? 물론 음수 구도 돼. 음수 구도 되는데 얘를 뭐? 단항식이라고 또 불러요. 얘도. 왜? 얘도 하나라니까. 하나. 단항식이라고도 불러. 맞아요? 음수 구라고도 부르는 거고. 또는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죠? 맞나요?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차수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개수 얘기합시다. 개수. 아까 얘기했던 개수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방정식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2x라고 쓰기로 했죠? x2가 아닙니다. 2x입니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개수.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수라고 부르는 것도 있긴 한데 우리 조금 다른 개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 사실은. 봐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거 답이 뭘까요? 5x. 왜?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개수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 왜 얘가 5x가 되지? 그러면 원리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x 곱하기 2는 곱하기는 더하기를 여러 번 한 거죠? 네. 맞나요? 네. 따라서 물론 2가 x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네. x가 몇이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x가 2번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풀어서 쓰면 x 더하기 x 아닙니까? x가 2개. 맞아? 곱하기는 더하기를 여러 번 한 거니까. 여기 더하기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x가 3번 더해진 거죠? 3이 x번 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x를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x 더하기 x 더하기 x입니다. 자, x가 몇 번 더해졌습니까? 5번. 그럼 원리대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앞에 있는 숫자들끼리 가운데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2x 빼기 5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x예요. 계산이 돼.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동류항과
이류항이 있어요. 이 류자는 뭐 종류할 때 류자야. 동자는 같을 동, 이자는 다를 이. 같은 종류의 항, 다른 종류의 항입니다. 됐습니까? 예, 어떤 건지 얘기를 해볼게요. 동류항. 이런 게 동류항이에요. 결정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덧셈과 뺄셈이 되는 애들 있잖아요. 덧셈, 뺄셈이 되는 애들. 얘네들, 얘가 가능한 애들, 이런 애들을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건 동류항일까 아닐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이거 빼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문자 모양은 같아. 근데 차수가 달라. 이거 계산 안 됩니다. 답으로 쓸 때도 그냥 이게 답이야. 근데 처음에 중학교 1학년 과정 배우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얘가 답이라고 보면 뭔가 찝찝해. 왜 이때까지는 명쾌하게 답이 하나로 딱 떨어져서 나왔었잖아. 근데 이걸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자식 덩어리 자체가 답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더 이상 계산 못해. 더 이상 계산 못하면 그게 그냥 답이에요. 됐습니까? 문자식 덩어리로 답이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문자식의 정리 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됐습니까? 또 이건 이제 이류항이야. 얘네 둘은. 동류항은 이런 거. 더하기 빼기 계산이 돼야지 동류항입니다. 됐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류항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쓴 것처럼 2x 플러스 7y. 문자 모양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계산 안 돼. x하고 y를 몰라. 계산 아예 못해요. 얘네들이 섞지도 못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속어 쓸 수 있거든? 계산해서. 근데 얘네 둘은 이 상태에서 계산이 더 이상 전혀 안 돼요. 됐습니까? 예. 이런 항 둘을 이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더하기 빼기 계산이 안 되는 항들. 됐나요? 종류가 다른 항들. 그러면 이 동류항하고 이류항에서 지금 더하기 빼기만 얘기를 했잖아. 곱하기나 나누기는 어떻게 될까요? 동류항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 계산됩니다. 봐봐. 2x 곱하기 3x. 이거 답 어떻게 되죠?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기 계산했죠. 왜? 가운데 곱하기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우리. 맞아?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 되나요? 되잖아요. 왜? 계산 순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상은 6, 그 다음에 x하고 x,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단항으로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하나의 항으로. 됐니? 그럼 이류항. 이번엔 이렇게 써볼까? 이건 계산될까 안 될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되는 거야. 됐니?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놓고 x하고 y 값을 몰라서 곱하기 계산을 못한 거지. 이렇게 항 몇 개야 이거? 하나죠. 곱하기나 나누기로 묶여서 연결돼 있으면은 항 하나라고 그랬어. 더하기 빼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 하나의 항, 그러니까 단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계산이 되는 걸로 봐. 됐나요? 따라서 곱하기 나누기는 동류항이나 이류항이나 다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하지만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들끼리만 계산이 되고 이류항끼리는 계산이 안 돼. 뭐가? 더하기 빼기가. 됐나요? 예, 여기까지. 문자식 정리하는 방법입니다.